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9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기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나느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은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토가 됐죠. 오행으로는 같은 토가 되고 무토는 5번째 천간, 기토는 6번째 천간,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는 환절기, 물론 춘하추동의 늦 4개월이라고 해서 늦봄, 늦여름, 늦가을, 그 다음에 늦겨울 이렇게 진술축미월로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은 진술축미월은 대체적으로 이제 환절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관하는 색깔 노랑색,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죠. 오상이라고 하는데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믿을 신자.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오행 중에서 가장 적합한 오행을 고른다라고 하면 바로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토라고 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지 땅이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든가 지진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뭐 구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상 속의 동물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명리서의 그 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토라고 원래 토라고 해서 중앙토라고 해서 가운데 위치한다. 그래서 국가로 따지면 중국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도 하고요. 히말라야 산맥 륜산을 세상의 중앙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무기토를 말하고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귀퉁이를 말하죠. 내 귀퉁이 사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내 귀퉁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술충미를 말한다. 그래서 무기토는 천간을 말하는 것이고 내 지지는 진술충미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환절기에 해당된다. 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무토하고 기토가 다 똑같습니다만은 무토하고 기토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저께 양토인 무토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은 음보다는 어떻다?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방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작은 흙이 아니라 굉장히 큰 흙이죠. 그래서 고황토라고 하고요. 산이라든가 또는 산맥이라든가 또는 큰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이런 방대한 토를 말한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한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 또는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장토,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 같은 것이라든가 원은 정원 같은 개념이요. 과수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과수원 또는 아까 말했던 텃밭 또는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문, 전, 옥, 답이라고도 하고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분토라고도 합니다. 분토, 동이 분자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비옥한 토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방대하고 큰 개념의 토,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음들은 작은 개념의 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죠. 건토 또는 조토라고 해서 큰 땅이 물기가 없이 좀 말라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니라고 하죠. 습니. 그래서 습토가 됩니다. 습토, 습니라고도 하고요. 또는 니사라고도 해서 물기가 있는 진흙 또는 물기가 있는 모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비옥할까? 당연히 기토가 좀 더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력의 차에 있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 큰 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땅이 다져지죠. 그래서 중후하다라고도 하고요. 후중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울체가 된다, 막히게 된다라고 해서 무토는 신앙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소토 또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또는 중요한 것 화초가 심어져 있는 보다 화분 또는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기토는 왕해도 신왕해도 후중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간목으로서 소토 또는 소벽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기토일간이 4월, 5월 또는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병화와 개수가 있어서, 병화로는 땅을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는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윤토하게 되면 기토로서의 용도, 기토로서의 쓰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무토는 당연히 간목을 쓰면서 아울러 기토와 마찬가지로 병화와 개수는 아울러서 써야 된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든 기토든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간목, 병화, 그 다음에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데, 무토는 양토로서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의 용도, 간목의 쓰임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면서 간목은 참작해서 용신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고, 이 월령이 중요한 것은 계절이다라고 하는 개념, 추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추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찰 한자에다 더울 열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주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와 한열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서 중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사주가 너무 추워서 또는 사주가 너무 더워서 중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주는 빈한 또는 빈천이라고 하죠.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잘 이루는 사주가 바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다.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선생님 제가 이번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왜 남편 덕이 없을까요? 저는 왜 처덕이 없을까요? 또 저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렇게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것 모두가 다 뭐예요? 중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점을 찾아가야지, 다른 뭐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결국 잘못 분석하게 되는 오류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천극은 생극 재화를 위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형충회합을 위주로 보되, 대운과 세운을 아울러서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사주 명리학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5월이죠.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월령 안에는 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월 절기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바뀌게 되고, 또 하지라고 하는 개념은 양이 가장 극성한 시절에 음이 가장 약한 시절이 바로 하지가 된다. 그래서 하지를 기점으로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으면서 하지가 지나면서 일음이 시생하게 되고, 점차 양은 줄어들게 되고 음이 점차 커지게 된다. 그래서 하지와 대척점에 있는 것 동지죠. 동지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즉 음이 가장 왕하고 양이 짧죠. 그러니까 낮이 짧은 것이고, 동지가 지나면서 일양이 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와 하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
4월에서 지금의 5월로 전환이 된다.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4월, 5월, 미월은 모두 계절로는 여름이 되죠. 여름,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시절이 되는 것이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 염천지절이라고도 표현하듯이 겁나게 덥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4월에는 또는 미월에는 4, 5, 미월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지만 중화를 이루는 척도가 된다. 수가 없으면 일단은 사주가 너무 뜨거워지면 벌써 한열에서 한열이 조화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게 되는데,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 뜨거운 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조절시켜 줘야 되는데 조절 장치가 없죠. 엑셀로 지금 200km를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는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 브레이크 장치인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왕세와 한열을 모두 놓쳐버리게 되니 그 사주를 살아가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오늘 태어난 일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토죠. 기토는 작은 분토, 텃밭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5월의 기토 당연히 일간이 신왕합니다. 왜냐하면 5월,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하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인성이고, 화가 왕하면 왕해질수록 사주가 조열해지니 5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이 있는데 가장 뜨거운 한여름의 텃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를 윤택하게 해서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 작물 등등이 잘 자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적당하게 조절시켜 줘야 된다. 즉 조후해 주어야지만 되겠다라고 봤을 때 5월의 기토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을 쓰지 않고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쓴다고 했는데, 5월, 4월, 미월 같은 경우는 병화보다는 개수를 먼저 얻어야지만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즉 기토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는 기토를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하나의 개수를 얻게 되면 두 개의 이로움을 얻는 것이다. 일신이의,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러한 것이니, 5월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 수가 있다 없다, 특히나 개수가 있다 없다가 큰 차이가 있겠고, 만약에 개수 없을 때는 임수 당연히 쓸 수는 있겠지만은 임수를 쓰는 기토 또는 개수를 쓰는 기토 똑같을 것 같지만, 직급, 예를 들어서 직급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개수 쓰는 기토가 장관을 한다라고 하면 임수 쓰는 기토는 예를 들어서 7급 또는 9급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 쓰는 사람하고 개수 쓰는 사람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겠고, 당연히 5월이라고 하는 때는 화토는 왕하지만은 개수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야 된다.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거나 또는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다. 정리하면 5월의 기토 반드시 임수개수라고 하는, 임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더 좋은 수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개수 혼자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써 수를 생해줘야 된다. 그래서 식상생재해주는 구조가 되었을 때, 식상생재라고 하는 것은 식신생재, 이건 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를 말하는 것인데, 식신이든 상관이든 간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두 번째로 원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세 번째로 뭘 알아야 된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틀, 사주의 구조, 사주의 짜임을 알아보는 것인데,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화가 되죠. 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 있는 오화가 일간 기토로 생겨지는 화생토의 관계가 되니 당연히적으로 인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음간이 이렇게 월지가 제왕지가 될 때는 이건 공식적으로 걸록격으로 본다라고 하는 십정격의 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걸록격이죠. 당연히 걸록격 또는 양인격이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간이 무토였다라고 하면 임수 간목을 위주로 취용하게 되겠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되 5월은 너무 뜨겁고 조열한 계절이니 개수를 먼저 쓰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을 쓸 수 있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아울러서 쓸 수가 있는데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뭐가 투출되어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겁재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일간이 왕한데 겁재인 무토가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잖아요. 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비견 겁재인 무토 기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수를 극해버리는, 용신을 극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 기토 비견 겁재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기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경금신금 등이 있어서 토생금 또는 토생금하고 또 금생수하면 좀 장애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한 거하고 5월의 기토가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일단 무토 투출하면 좋지 못하다. 군비쟁제도 될 수 있겠죠. 군비쟁제 또는 저거는 비견이니까 군겁쟁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토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일지의 미토를 다시 봤습니다. 이것이 미토냐? 이것이 미토잖아요. 미토는 지지로 봤을 때 이건 건부입니다. 천간에 무토가 같고 저것이 축토였으면 같은 토라 하더라도 조금 괜찮은 것은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5월에 그래도 습토가 있으면 그 토만큼은 활용도가 있지만은 미토 건토에다가 오를 보게 되면 지지로 뭐가 되죠? 육합이 됩니다. 지지 육합, 오미 화가 되죠. 그러면 화토가 더욱 왕해지게 되니 사주는 더욱 조열해지게 되고 땅은 넓을 수는 있죠. 일간이 왕하니까. 근데 그 넓은 땅이 매우 건조해서 어떤 작물을 심어도 발화가 되지 않고요. 너무 뜨거워서 있는 작물마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묘목이라고 하는 것, 수가 없을 때는 물론 기토 입장에서 인목이라든가 간목은 우량의 작물이라고 보지만 기토 입장에서 묘목은 뭐다? 저거는 잡초와 같다. 하지만 이 잡초도 5월에 수가 없으면 목분 비회하는 것은 똑같다. 결국 묘목은 뭐예요?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해서 사주를 더욱 조열하게 뜨겁고 건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도 나쁜 역할 연간의 편제인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 투출하게 되니 개수를 갖다가 합거시키죠. 물론 개수가 지지를 뿌려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 사주가 조열한데 병이 중한데 약이 없는 병중 무약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되는데 병은 있는데 약이 없다. 쉽게 말하면 불치병이죠.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병중 무약이지만은 생시에서라도 반드시 식상이라든가 식상과 재성을 봐서 사주를 좀 윤택하게 해줄 수만 있다고 하면 병중 무약이 아니라 병중 득약이 될 수 있겠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금수를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물론 이제 잠이 원진이 된다라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좌우충이 되니까 안 좋게 보실 분들도 있는데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 좌우충은 원격되어 있으면 충은 되지 않고요. 잠이 원진이니까 자실 얻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잠이 원진이 된다 하더라도 사주가 수가 너무 필요한데 자수를 그럼 수를
얻지 못한다?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이것이 뭐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죠. 잠이 원진이 들어와서 나는 술을 필요로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텃밭에 물을 대야 돼. 근데 물을 대려고 하니까 잠이 원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농사 포기할 겁니까? 잠이 원진이 됐더라도 일단은 물이 좀 탁하더라도 물이 좀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그냥 논밭에 일단 물이라도 좀 대야죠. 어차피 흙에다 뿌리는 물이 너무 맑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저기 강에서 물을 길러오든지 여기서 물을 길러오든지 해서 일단 내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잠이 원진이 되니까 필요 안 된다.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망, 신살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중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 이건 피해야 됩니다. 을축시면 이게 습토라서 좀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축미충이 되죠. 이 미토하고 축토하고 축미충이 되게 되면은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다 암장될 것이 다 깨져버리게 되겠고 묘중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잡초만 무성한데 그 잡초도 되겠다. 다 말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묘시 같은 경우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데 5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 텃밭에 지금 바싹바싹 물기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 있고요. 거기다 심어놨던 콩, 거기다 심어놨던 오이, 가지 다 말라 죽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운이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묘시 마찬가지겠고요. 무진시는 이제 좀 아까 축토하고 축토는 축미축이 돼서 안 좋지만은 진토는 뭐다? 이거는 그래도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지만은 이거 화토가 너무 왕하죠. 개수는 어차피 묻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종격이 전환격으로 가세격이 될 것이냐? 여기 있잖아요. 묘목 있으면 가세격도 되지 않죠. 이것이 보다 왕무의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천드릴 수 있는 사주 생신은 아닌 경우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습토가 하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5월에 미사를 가지면은 사오미 방합을 완벽하게 짜죠. 이것도 화토가 매우 왕하게 되고 수기가 부족하니 아무리 습토, 기토 두 개가 있다, 습토,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다 말라서 죽은 땅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호시라든가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금이 투출되어 있지만 경금이 뿌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기토가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간이 기토 생각하고 그렇진 않죠. 근데 무토는 어차피 개수가 합거되어 있으니 상관없겠지만 오미합화하게 되면 5월에 화가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어서 화극금에서 금이 녹아버리죠. 이렇게 되면 피부가 매우 안 좋아질 수가 있겠고 어렸을 때 감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혈액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호시보다 안 좋은 것이 바로 더 신미시죠. 신금은 경금보다 더 열에 취약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신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태어나는 날짜 중에서 임신계유시가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겠고요. 또 갑자시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임신시는 임수이긴 하더라도 신중 임수에 뿌리를 둔 임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고 또는 계유시도 유금의 생을 받는 계수이지만 이렇게 임신 계유시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의례시예요. 의례시. 치지에서 해수를 보긴 했지만은 요거 5월에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게 되고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을목이 기토를 극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을해시 술을 얻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임신시 또는 계유시를 얻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 을해시는 하나는 얻었지만 이 을목이라고 하는 해묘미 목국을 짠 을목이 투출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신경 굉장히 예민해질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